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글로벌 뉴트리션 철학 GNP입니다. 이 철학은 최고의 뉴트리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로드맵입니다. 이 로드맵에는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철학의 구성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그중 단백질을 주목하겠습니다. 일일 칼로리 섭취 중 단백질은 최대 30%까지를 음식과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왜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생명의 기본 구성 물질입니다. 정상적인 뼈와 근육량 유지에 기여하고 자연스러운 근육량 손실은 40세 전후에 시작됩니다. 근육 강화를 위해서도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25세부터 노화가 시작되면서 근손실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근손실은 근육 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런데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균형 잡힌 식단과 포뮬러1 건강한 식사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로 보충만 해주면 근손실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닭고기, 생선, 육류, 콩 등과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과 단백질의 합성이 촉진되면서 근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20에서 30g의 단백질, 포뮬러1 쉐이크 한 서빙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우리는 활발히 움직이면서 살잖아요. 운동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움직이면서 근육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상될 수 있는데 매일 회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체의 단백질로 전환됩니다. 근육 조직이나 적혈구가 됩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가 되면서 아미노산 분자 형태로 작게 쪼개집니다. 아미노산은 긴 사슬의 작은 연결고리와 같은 형태로 분해가 되면서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되고 인체의 각 조직으로 가는데 근조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인체의 전반적인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치아, 뼈, 모발, 피부의 구성성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식사할 때는 내가 먹는 단백질이 내 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미노산은 생명체의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매일 섭취해야 하는데 필수가 앞에 붙는 이유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서 음식과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아미노산 중에는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것은 근육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허벌라이프 쉐이크는 가지사슬 아미노산을 포함한 완전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면역도 지켜준다는 사실, 이거는 잘 알고 계시죠? 자, 단백질의 대가 데이비드 히버 박사님입니다. 40년의 뉴트리션 경력 중 제일 자랑스러운 것은 허벌라이프와 함께 전 세계인의 영양 습관을 한 사람씩 바꾸어 나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문제를 하나 내셨습니다. 내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표류했다면 어떨까요? 다행히 난파선 안에 3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쌀, 두 번째 상자에는 올리브 오일, 세 번째 상자에는 분리대두 파우더가 들어있습니다. 지나가는 배가 나를 구해주기를 버티는 동안 내 체력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흰 쌀밥은 100%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근육과 장기의 단백질을 끌어와서 매일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단백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100% 지방인데 이것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집니다. 지방도 아미노산이 없으니까 인체의 단백질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면역력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분리대두 단백질은 어떨까요? 3개의 상자 중 분리대두 단백질만이 인체의 근육을 합성해주고 근육이 소실되는 것을 막아주고 면역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매일 3가지를 골고루 먹으면 물론 오래 버틸 수 있겠죠. 사실 모든 음식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흰 쌀밥과 올리브 오일을 소량 섭취하면
단백질을 통해 섭취하는 아미노산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배가 나를 구출할 때까지 나를 지켜주는 1차적인 연료는 단백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단백질이 탄수화물, 지방과 다른 점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합성되고 빠지면서 재활용이 됩니다. 지방과 탄수화물은 흡수되면 저장이 됩니다. 생화 반응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탄수화물의 일일 권장량은 없고 지방의 일일 권장량은 너무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의 일일 권장량은 잘 알고 계시죠?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육은 끼니 사이에 아미노산을 분해하고 식후에 아미노산을 흡수합니다. 혈중 아미노산이 올라가면 근육 안으로 들어가고 반대로 감소하면 근육이 아미노산을 혈관으로 보냅니다. 하루 종일 이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량의 단백질을 평생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피부의 재생주기는 10일에서 30일, 지방세포는 재생주기가 8년이라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면 아미노산이 근육에 더 빠르게 흡수되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운동을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안에 2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되는데 그래프처럼 단백질 함량과 섭취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30, 40대가 되면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고 운동 후 아미노산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운동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도 근육은 빠진다는 것입니다. 잠잘 때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특히 뇌와 적혈구에 필요합니다. 체지방에서 가져올 수 없으니 근육이 아미노산을 분해하면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잠잘 때 근육이 많이 소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을 먹으며 공복을 깨고 자는 동안 빠진 근육의 아미노산을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를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습니다. 가로로 그려진 막대기, 최대 단백질 합성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양질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려면 매 끼니마다 저 정도의 양을 섭취해야 단백질과 근육이 합성되는데 아침에도 부족하고 점심에도 부족하고 반대로 저녁에는 과하게 섭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체질량과 체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중은 체지방과 제지방으로 나뉘는데 제지방은 단백질이 많고 근육, 장기,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지방이 기초 대사율을 전해주고 올려줍니다. 제 지방량 1kg당 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 그중 25%는 근육으로 가고 나머지는 제지방으로 갑니다. 단백질 섭취량만큼 단백질의 질도 중요합니다. 어떤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이 구성되었는지 중요합니다. 21개의 일반 아미노산 중 9개가 필수 아미노산인데 비타민처럼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필수, 비필수를 다 함유한 좋은 단백질 공급원 3개는 계란인자, 유제품, 대두 단백질입니다. 그럼 대두 단백질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완전한 단백질이며 비건, 채식 식단을 완성해주며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소 농장에는 사료도 들어가고 탄소 배출도 많습니다. 반면에 대두 농장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식단을 짤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네, 아까도 나왔지만 일반적인 현대인들의 식단은 아침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부족하고 점심에도 마찬가지고 저녁에는 고지방, 고열량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몰아서 먹으면 생기는 문제점은 일일 단백질 양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고 아침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매 끼니마다 20g, 간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과 단백질의 합성이 잘 됩니다. 그렇다면 의문점 하나가 드는데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중 더 좋은 단백질은 무엇일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한 단백질이지만 가공이 많이 되어서 건강하지 않은 지방과 조리되어서 인체를 산화시킵니다. 그래서 양 조절이 필수입니다. 또 준비 과정에서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체를 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보통 필수 아미노산이 결핍되어 있는데요. 불완전하다고 하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조합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처럼 현미나 검은콩, 렌틸 수프, 통밀빵과 같이 조합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건강한 식단의 핵심입니다.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적정 수준으로 섭취해야 하고요. 불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결핍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단백질 섭취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PD가스 점수가 단백질이 얼마나 잘 소화되고 흡수되는지 알려주는데 1점이면 100% 소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1보다 낮은 점수는 체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벌라이프 제품은 모두 1점이고요. 그래서 어떤 단백질인지 의심하고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벌라이프는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육류 섭취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식이나 비건 식단은 상대적으로 더 적지요. 다양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토양을 비교해 봐도 식물성 단백질 재배가 더 지속 가능합니다. 물 사용량, 토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했을 때 동물성 단백질 재배 토양이 훨씬 많다는 결과입니다. 네, 요즘 MZ세대들이 환경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벌라이프의 친환경적인 철학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면 환경을 덜 훼손합니다. 저희 포뮬라1에는 대두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리고 허벌라이프 24 스포츠 리빌드 스트렝스에는 유천 단백질이 또 최근에 나온 하이 프로틴 아이스 커피에도 유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네, 여기 포뮬라1 쉐이크와 치즈버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메탄, 탄소 발자국이 74배나 차이가 난다는 결과입니다. 식사나 간식을 위해 단백질을 선택할 때 내 몸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권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나의 일 하루 단백질 요구량을 한번 잘 보시고요. 네,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매 식사 때마다 20에서 30g의 양을 지켜 하루 단백질 요구량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구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먹는 단백질이 친환경적인 일이고 지구를 위한 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